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여행 완전 정리 시리즈의 시작인 바르셀로나 지도 완전 정리 편입니다. 일단 제가 다녀온 8박 9일 여행 일정표를 먼저 보셔야겠죠. 4일은 바르셀로나 시내를 구경했고 또 다른 4일은 바르셀로나에 거점을 두고 인근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일정표뿐만 아니라 각 날짜에 실제로 움직이면서 그날 정리한 세부 일정과 특이사항을 모두 정리하였고요. 이 기간 동안 소비했던 비용을 카테고리와 날짜별로 집계하였더니 8박 9일 동안 약 897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저 같은 초행자가 가본 적도 없는 바르셀로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어떤 명소들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인근 소도시 중에 가볼 만한 곳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명소들을 제가 했듯이 스케줄로 정리하고 그중 중요한 일정은 미리 예약하면 여행 계획이 끝납니다. 말은 참 간단해 보이지만 바르셀로나 여행 지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어스로 바르셀로나 여행 명소들 위치와 구역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제가 정리한 지도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인생에서 스페인은 딱 한 번 가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만큼 초행자 입장에서 여행을 고민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르셀로나 지도 완전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여행 계획 세우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구글 어스부터 켭니다. 구글 어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3D 지도 웹 서비스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인 구글 맵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찾아보면 이렇게 밋밋하게 보이지만 구글 어스에서 검색해보면 360도의 모습과 주변과의 비교까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도 바르셀로나 명소들 위치와 거리감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하면 처음에는 아무 명소도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도를 만들어 갈 겁니다. 먼저 바르셀로나 여행 계획 이전에 우리는 큰 범위에서 스페인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할 건데요. 사람들마다 마드리드를 가라, 발렌시아를 가라, 바르셀로나를 가라 등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초행자인 우리는 일단 스페인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구글에서 스페인 도시 순위를 검색한 후에 이 리스트를 구글 어스에 10개 정도만 추가합니다. 저는 분홍색으로 표기했고 한국 사람들이 항공으로 인아웃을 주로 하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하는 김에 각 도시별로 기차로 편도 이동 시간도 표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행자 입장에서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중 누구를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고민이 될 텐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바르셀로나를 무조건 메인 거점으로 두고 일정을 짜시면 됩니다. 보통 스페인 여행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구엘 공원과 같은 가우디의 독특한 건축물들과 중세시대의 매력을 그대로 보존한 고딕지구가 다 이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마드리드와 달리 바르셀로나는 해변을 끼고 있어 여름에 더 시원하고 쾌적하고요. 구글에서 각 도시의 명소를 검색해 보아도 바르셀로나가 숫자나 리뷰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즉 스페인 여행이 처음이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인을 하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르셀로나로 거점을 정해졌으니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 보이도록 확대해줍니다. 아직은 구글 어스에 저장한 곳이 없어 지도가 비어있으니 바르셀로나 명소들을 이 구글 어스에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바르셀로나 여행 명소를 검색해서 어떤 곳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가 여행책도 미리 사서 공부했는데 구글에서 검색한 명소 리스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찾은 리스트를 한 땀 한 땀 구글 어스에 추가해서 표시해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명소는 노란색으로 표기했고요. 명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곳을 주황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명소 중에서 카탈루나 광장, 레이알 광장 같은 무슨 광장이라는 곳은 녹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인근 소도시를 갈 때 자주 들르게 될 기차역이나 터미널은 보라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색의 맛집 리스트까지 분류해서 넣어주면 일정을 세울 때 필요한 장소는 다 표기된 겁니다.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활성, 비활성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필요한 것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완성된 바르셀로나 명소 지도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충 가운데 주황색 줄과 녹색 광장들이 모인 곳이 바르셀로나 시내겠구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팟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메인 시내부, 외곽부를 나눠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시내부터 볼 건데요. 노랑은 명소, 주황은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가운데 주황색 기다란 막대가 두 개 보이는데 이 두 거리는 바르셀로나 여행 중 몇 번이고 지나가게 될 곳입니다. 그중 윗부분은 까사바트요와 까사밀라가 있는 그라시아 거리입니다. 그라시아 거리는 고급 브랜드 매장과 디자이너샵, 각종 상점들이 모인 상업지구입니다. 넓은 보도와 아름다운 가로수로 인해 걷기에 쾌적하며 카페와 테라스가 있어 약간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 느낌입니다. 또한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인 까사바트요와 까사밀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더니즘 건축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여행 마지막에 기념품을 사기 위해 가는 뚜롯 매장 비센스, 올리브 제품 매장인 라치나타도 이곳에 있습니다. 아래 막대는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구시가지 쪽에 위치해서 바르셀로나 항구까지 뻗은 약 1.2km의 주요 거리입니다. 그라시아 거리에 비해 더 활기차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면서 거리 공연 등이 가득한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특히 저녁에 맥주 마시고 상점들 구경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항상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바로 옆에 고딕지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시내 여행 중에 밤낮으로 여러 번 들르게 될 곳입니다. 이 가운데를 잇는 광장이 까탈루냐 광장입니다. 까탈루냐 광장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광장이면서 지하철, 버스, 공항, 셔틀 등 대중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까탈루냐 광장은 바르셀로나 여행 명소의 무게중심이 되는 곳으로 앞으로 모든 구역을 나눌 때는 이 까탈루냐 광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여행의 출발점이지만 막상 여행자가 갔을 때 볼만한 것은 없는 지나치는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주요 구역을 색깔별로 나누어 명소들을 구분하겠습니다. 마침 구역별 경계가 모이는 곳이 까탈루냐 광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무게중심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까탈루냐 광장의 위쪽은 빨강과 주황 바닥이 에이샴플라 구역이고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지구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꼭지점이 잘린 팔각형을 이루는 패턴의 건물이 신기할 정도로 오하열을 맞춰서 늘어서 있는데 이는 19세기 중반에 도시 확장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인 거죠. 에이샴플라는 중간의 그라시아 거리를 기준으로 에이샴플라 좌우로 나뉘는데 사실상 좌측은 명소가 없는 곳이라 볼 것이 없고 우측에 그 유명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여행 상품 중에 단연코 1등이 가우디의 대표 작품들을 보게 되는 가우디 투어인데요. 까사바트요, 까사밀라, 구엘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흔히들 말하는 가우디 투어의 코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우디 투어는 구엘공원만 내부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건물은 외관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만 해도 보통 6-7시간은 투입하게 되므로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최소 할애해야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안토니 가우디의 미완성 대성당으로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 여행자는 없을 겁니다.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 양식과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가우디 투어 후에 개별 시간을 투자하셔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내부까지 자세히 보고 나오면 거의 오후 5시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 소요되는 여행 일정만 해도 1일을 잡아야 합니다. 5시 정도의 가우디 투어가 끝나면 루트상 벙커와 산파오 병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데요. 약간 옵션 성격이 강한 명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이라는 산파오 병원은 둘러보는데 1시간 정도면 돼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일직선으로 걸어가서 구경해도 나쁘지 않은 코스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벙커는 바르셀로나 도시 전체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벙커는 과거의 스페인 내전 당시 언덕 위에 방공호로 건설된 곳인데 지금은 자유롭게 바람을 쐬는 언덕 명소입니다. 덕분에 밤마다 관광객으로 소란스러워서 현재는 오후 7시 30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가우디 투어 후에 운영시간상 벙커와 산파오 병원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까탈루냐 광장 위쪽은 우측 에이샴플라만 보면 되고 이곳이 가우디 투어고 1일 할당하면 된다입니다. 다시 까탈루냐 광장을 기준으로 아래 방면을 보면 3개의 색으로 구분된 곳이 구시가지입니다. 노랑이 라발 지구, 보라색이 고딕 지구, 하늘색이 보른 라 리베라 지구입니다. 사실 라발, 고딕, 보른 지구는 길 건너 동네,
다 붙어있는 명소들이라 특정 지역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걸어서 자연스럽게 구경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명소들입니다. 구시가지는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적 흔적과 문화를 담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심장입니다. 방금 전 계획도시였던 신시가지와는 다르게 길이 구불구불하고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순회하기보다는 2일 정도 할애하되 중간중간 산책 겸 여러 번 들르기 좋은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많이 언급되고 필수로 가볼 만한 곳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발 지구에서 볼 곳은 람블라스 거리와 맞닿은 라 보케리아와 구엘저택입니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한 걸음이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시장 중 하나인 라 보케리아가 있습니다. 라 보케리아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해산물, 고기, 치즈 등 식재료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타파스바와 가니 식당도 있어서 구경하면서 끼니를 때우기에도 괜찮은 곳으로 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바로 근처에 위치한 구엘저택은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을 위해 설계되고 실제 살던 저택입니다. 안토니 가우디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건축물로 독특한 문양들과 자연광을 활용한 설계부터 우리 집이었으면 좋을 정도로 높은 천장과 다채로운 형태의 굴뚝까지 건물 전체가 기바람으로 가득한 명소입니다. 까사밀라, 까사바트에 밀려서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구엘저택 내부 완전정리 영상은 별도로 업로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딕지구에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피카소 미술관, 카탈루냐 음악당 등 스팟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걸작으로 중세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성당 지하에는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녀 성 아우렐리아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특별한 성당이고, 성당 옥상에 올라가면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와 도시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필수 코스입니다. 키스의 벽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작은 타일 사진들로 구성된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각각의 타일에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았고 전체적으로는 키스하는 입술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인기가 많고 막상 가보면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여행자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찾는 곳으로 바르셀로나 최초의 실내 시장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이지만 여행객이 사기에는 애매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라 보케리아를 메인으로 가시고 이곳은 살짝 들르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카탈루냐 음악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콘서트홀입니다. 스페인 아니랄까봐 화려한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우러진 독특한 아르누보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내부 입장료가 있지만 차라리 공연을 보는 게 비용상 이득이라 저는 아예 공연도 보고 내부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별도 고딕지구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은 피카소의 초기 작품부터 청색시대, 장밋빛 시대, 그리고 그의 입체파 실험 등 다양한 시기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그의 사춘기 시절 천재성을 담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4,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가이드님 말로는 그 가치만 6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피카소 미술관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개별로 가시기보다는 투어를 추천하고 보통 4시간 정도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른지구에는 개선문과 시우타데아 공원을 한 번에 묶어 가시면 됩니다. 개선문은 1888년 바르셀로나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워졌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독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주변에는 넓은 보행자 거리가 펼쳐져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좋으며 시우타데아 공원과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가기엔 애매하지만 시우타데아 공원과 묶어서 가는 김에 들르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우타데아 공원은 바르셀로나의 도심 속에 위치한 넓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으로 공원 내에는 웅장한 분수대, 호수, 동물원 등이 있어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폭포와 조각상 때문인지 한국의 공원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주는 곳입니다. 많이 걸어야 하는 스페인 여행 중 잠깐의 휴식을 주는 곳으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녹색으로 표기한 여러 광장들이 고딕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넓은 공간인데 각 광장마다 나름의 역사적 이야기는 있습니다.
P광장처럼 작은 광장은 막상 도착하면 이게 다야? 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으뜸은 레이알 광장인데 규모도 크고 식당도 많아서 저녁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사방을 건물로 둘러싸고 오로지 아치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묘하게 아늑하고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가우디의 데뷔작인 레이알 광장의 가로등이 바로 이곳에 있어서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외 광장들은 명소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르게 되는 곳들이라 여행 일정에 크게 반영하기보다는 고딕지구를 둘러보는 김에 간다는 느낌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정리왕인데 중간 정리 안 하면 섭하겠죠. 몇백짜리 여행인 만큼 언제나 복습이 답입니다. 가운데 카탈루냐 광장을 기준으로 위쪽 에이샴플라 좌우가 신시가지, 아래쪽 라발, 고딕, 보르니, 구시가지입니다. 위쪽 막대는 명품샵이 많은 그라시아 거리, 아래 막대는 캐주얼한 상점이 많은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오른쪽 윗부분이 가우디 투어 코스이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까지 보면 거의 9시간, 1일 잡아야 합니다. 가우디 투어 종료 후 대각선 일직선으로 10분 걸어가면 산파우 병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옵션입니다. 또는 버스로 40분, 택시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벙커로 가시면 딱 맞습니다. 아래 지구들은 사실상 큰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 되고 이 일은 할애해야 합니다. 좌측 라발 지구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이 람블라스 거리와 맞닿은 라 보케리아, 구엘저택만 가도 됩니다. 고딕지구 광장 중에는 레이알 광장과 산하우메 광장이 규모도 크고 제일 볼만합니다. 이번에는 고딕지구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피카소 미술관 투어를 4시간 정도에 마치고 시장을 거쳐 대성당까지 오는 코스가 꿀입니다. 대성당에서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키스의 벽이 나오는데 여기 은근 강추합니다. 거리의 사진작가들이 자유구맥으로 이렇게 멋진 프린트도 해줍니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 앞 블록에 세상 아름다운 카탈루냐 음악당이 있습니다. 카탈루냐 음악당은 내부 입장권이 유료이지만 공연 관람권이랑 가격이 비슷해서 공연을 예약하는 게 이득입니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 뒷블록에 피카소 미술관이 있습니다. 가우디 투어에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피카소 미술관 투어도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합니다. 고딕지구를 지나 보른 지구까지 가면 먼저 개선문을 만날 수 있고요. 개선문을 지나 광장을 쭉 걸어오면 바르셀로나의 휴식처 시우타데아 공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저 같은 초행자 수준에서는 바르셀로나 시내 명소들의 위치는 다 파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디 가나요? 지금은 마요르 광장 갑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바르셀로나 메인 시내 명소들이 아닌 주변부를 보겠습니다. 스페인 광장 아래 왼쪽 밑 구역을 보면 작은 언덕에 몬주익 성이 있고 그 근처를 몬주익 지구라고 합니다. 몬주익 성까지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고 한 3-4시간이면 보고 내려오는데 충분합니다. 이곳 명소들은 다 가지 않고 몬주익 성, 국립 카탈루냐 미술관, 마법의 분수 이렇게 3개만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필수 코스 중 하나인 몬주익 성은 역사적인 요새로 17세기에 건축된 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과거 이곳에 격동적인 역사와 해적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성벽을 따라 산책하거나 성의 높은 곳에서 도심과 바다를 감상하는 것은 바르셀로나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몬주익 분수는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1929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대형 분수입니다. 밤이 되면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져 많은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입니다만 스페인의 지속적인 가뭄 문제로 인해 몬주익 분수쇼는 운영을 안 한 지가 꽤나 되었고 재오픈 일정도 미정입니다. 카탈루냐 미술관은 웅장한 궁전 같은 건물로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카탈루냐의 방대한 예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네스크 예술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카탈루냐 미술관은 보통은 화려한 외관만 보고 내부 투어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위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자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노우 경기장과 구엘 별장이 있습니다. 캄노우 경기장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라커룸도 볼 수 있어 축구 팬들은 꼭 가는 곳이고 구엘 별장은 위치도 멀고 초행자들이 굳이 시간 내서 가는 곳은 아니니 일정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저 맨 위에 티비다보 산 정상에는 사그라코르 성당과 티비다보 놀이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1961년에 완성된 사그라코르 성당은 바르셀로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티비다보까지 시간을 내서 가기에는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 부근도 일정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몬주익 지구는 몬주익 성만 보고 와도 무방하고 소요시간은 3-4시간이면 충분하고 캄노우 경기장은 축구팬이면 가는 곳, 구엘별장은 갈 필요 없는 곳, 티비다보 산에 위치한 사그라코르와 놀이공원도 여행자들은 거의 안 가는 곳으로 제외. 구엘공원은 가우디 투어에 포함되는 곳이고 벙커는 유명한 파노라마뷰 전망 명소지만 상황에 따라 옵션. 추가로 까사 비센스는 까사밀라, 까사바투유 등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들이 많으므로 가우디의 강팬이 아니라면 제외. 이 정도만 아시면 메인 시내 외곽 지역은 대충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집 앞이랑 비슷하지? 맛있어. 담백하게 맛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지금까지 정리한 구글어스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유 K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먼저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구글에서 구글어스를 검색해서 3D 지도를 웹상에서 오픈합니다. 좌측 상단에 파일을 클릭한 후에 KML, KMZ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 후 방금 다운로드하신 KML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폴더가 생기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정리했던 명소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직접 다녀왔던 맛집과 카페들까지 파란색으로 추가해 놓았습니다. 폴더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폴더에 포함된 세부 장소들이 나옵니다. 조작은 어렵지 않으니 간단히 원하는 곳을 확대해 보거나 새로운 명소를 입맛에 맞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늘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요약을 못해서인지 욕심 때문인지 영상 길이가 길어집니다. 바르셀로나 시내에 어떤 명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감만 잡아도 영상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일정표의 반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구별 완전 정리는 별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정리한 명소들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스케줄을 짜고 어떤 곳을 예약해야 하는지 보고 결과적으로 저처럼 여행 일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파일 공유와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드디어 라플라우타 왔습니다. 먹어야 돼. 꿀대구? 나 좀만 잘라주세요. 아침으로 먹기 너무 좋은 조합이다. 야, 진짜 고급집 맛 난다. 그지? 진짜 고급집 맛 나. 맛있어.